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입니다. 오늘은요 자동차가 아니라 컨퍼런스를 보러 왔어요. 플레오스 25라고 적혀져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요, 그동안에 현대차 시승기 같은 거 올려드리면은 현대차 OS가 이제는 좀 낡은 티가 난다, 테슬라라든가 중국 시장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엔 보면 센터 디스플레이 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너무 올드하다,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오늘 현대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를 공개를 했습니다. 그뿐만 아니에요, SDV, 제가 볼보 EX30 시승할 때 SDV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.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플레오스라는 게 뭐냐면요,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 SDV를 위한 소프트웨어 있잖아요. 소프트웨어 OS, 그거를 플레오스라고 명명을 지었습니다. 플레오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. 반자율 주행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중앙에서 컨트롤러하는 소프트웨어, 그거는 플레오스 비클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저 인터페이스, 그거를 플레오스 커넥트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개의 것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. 차세대 인포테인먼트, 그 다음에 차세대 소프트웨어, 이런 것들 하면은 조금 관심 있어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전시장을 찾았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현대차의 차세대 소프트웨어, 차세대 인터페이스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살펴볼게요. 아이오닉 6가 보이죠. 플레오스 커넥트를 보여주기 위한 데모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동안에 현대 기아가 쓰던 OS가 사실 현대차 그룹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단독적으로 쓰던 거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범용성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ST1, 제 시승했었던 적 있죠. ST1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차량을 위한 앱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게 좀 소스를 오픈해 놨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순정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T맵이 들어갔었죠. ST1에는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 이거 원하셨을 겁니다. 드디어 현대차가 이 유저 인터페이스 센터 디스플레이에다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기반의 OS를 사용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잠깐 옆에 앉아서 좀 설명 듣고 할 수 있대요. 그래서 한번 저도 이 데모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기반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차량용 시스템 OS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BMW도 구글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, 거기서 제공하는 번들 시스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떤 확장형이 구글에서 정해지는 수준으로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, 저희는 언어만 안드로이드 오토를 썼지만 모든 걸 1부터 자체로 다시 한번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앱마켓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. 그래서 이 OS에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, LLM을 활용해서 차량 제어나 기능을 동작하는 글레오라는 음성 AI 에이전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도심 자율주행이 가능한 내비게이션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앱마켓이 탑재된 것이 특징입니다. IT 기술 API로 붙어서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빠르게 동작을 합니다. 물론 이걸 쉽게 개발하고 확장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. API로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음성으로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글레오, 창문 내려줘. 그럼 여기도 부르시고 나도만 해주시면 됩니다. 나도. 그러면은 얘는 위치도 인식하고 제가 방금 명령했던 맥락까지 기억하고 있어서, 앞에 내가 문 내렸으니까 여기서 말했고 그것까지 같이 수행하겠구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작년 CES에서 뭐 벤츠나 BMW에서 우리도 챗 GPT 붙였어 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, 그거랑 다릅니다. 저희는 챗 GPT를 쓰긴 했지만 저희가 자체 개발한 LLM 모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량 밑단까지 정밀 제어가 음성으로 가능한 거예요.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한데요. 글레오, 창문 다 닫고 트렁크 열고 사이드미러 접고 오늘 날씨에 맞는 노래 틀어줘.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많은 멀티태스킹을 넣었는데 지금 다 소화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. 중앙 머리는 하나 있고 다 API로 단위 명령을 지금 한 겁니다. 판교 테크원을 목적지로 설정할까? 그래?
판교 테크원을 목적지로 여기 설정할게요. 보면 자율주행 가능 구간이 있고요. 여기서 목적지까지 갈 때 자율주행으로 전환돼서 갈 수 있는 안내를 백분율을 시작합니다. 보여준 겁니다. 그래서 뭐 물론 구간별로 내가 수동 운전해야 되는 구간도 있고요. 자율주행으로 전환 자동으로 되는 구간이 있는 거를 그 백분율을 보여준 것입니다. 앱마켓도 저희가 모바일의 경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게 안드로이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운영했던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을 참여해서 등록이 가능하고, 다만 어떤 차량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의 그런 심사 그 절차만 거치게 되면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. 충전 같은 거 할 경우가 분명히 되게 많은데요. 당연히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이런 게임도 할 수 있는데 이거 주차한 핸들 어떻게 돌아가고 파킹인데 엑셀에 이런 게 어떻게 먹혀? 당연히 기존에는 될 수 없는 건데 저희는 동력을 다 따로 놀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했을 때 이거는 차에서 돌려도 괜찮아? 그러면은 저희가 API를 얘도 열어주고 페달도 다 열어줍니다. 그러면은 그 API를 활용해서 핸들까지 입력시키는 컨트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.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해서 물리식 버튼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에 터치로만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, 내가 원래 쓰던 물리 버튼을 편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. 그때 이제 여기 보시는 PMP라고 합니다. 플러그 앤 플레이고요. 액세서리를 뭐 구매를 해서 장착만 하면은 GUI가 여기에 맞게 바뀌고 쇼컷으로 눌리고 공조기도 다이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클러스터가 없는 차량들이 SUV에도 출시를 할 건데요. 그래도 난 뭔가 있어야겠다. 이것도 다 플레어의 플레이입니다. 그냥 단순하게 붙이면 여기서 어떤 기어 상태라든지 브레이크 밟았을 때 브레이크에 대한 경고등, 뭐 속도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는 아주 간편한 액세서리를 시스템을 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. 보도자료상에서 봤을 때는 라이다는 안 들어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럼 현대차는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는 제외한 건가요?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의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건 라이다 의존에 대한 기술이 분명한 거 맞고요. 저희가 점진적으로 SDV를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고, SDV의 다양한 도메인들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인 겁니다. 그 말인즉슨 이 시스템이 그 현대나 기아에 제공이 될 시점에 SDV의 전체 풀스택이 들어갈 거고, 그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 들어갈 건데, 이 자율주행을 동작시키게 하는 하드웨어들이 따라오겠죠. 그때 이제 라이다가 없을 것이죠. 27년 이제 2분기였나요? 그때쯤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로 동작된다고 들었는데 네네. 그 과거에 EV9 GT 라인에 한번 네.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한다고 했다가 이제 좀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. 그거랑은 시스템적으로는 아예 다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 기술 스택이 다르고 그 로직이 다릅니다. 지금 이건 이제 엔드 투 엔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AI가 개입된 자율주행 판단 인지가 들어간 로직이고, 거기는 어떤 단일 제어기 기반으로 동작하는 ADAS 중심의 AD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AAOS를 쓰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마켓이 있을 건데 그거랑은 호환이 안 되는 건가요? 네, 지금 그거랑은 사실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, 그런 탑재된 차량은 이제 GAS, 구글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인가? 그 번들 시스템 프레임으로 제공을 했고, 그걸 받아서 개발한 수준의 그 번들 앱이기 때문에 마켓도 구글이 정한 수준밖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희는 그 랭귀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썼고, OS를 다 자체 개발한 거기 때문에 마켓도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. 환경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고 하나의 다른 O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방금 전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게 아예 그냥 AAOS,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의 시스템 자체를 구입해서 그냥 얹은 게 아니에요. 번들로 얹은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와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또 현대차에서 완전하게 개발을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앱 같은 경우에도 호환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으셨죠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대차에 맞게 또 국내 실정 이런 것들에 맞게 또 개발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었겠죠. 그거를 아까 전에 뒷좌석에 있어서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잖아요. 그럼 과연 OS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. 차량 상태 확인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뭐 사이드미러
뭐 꺼짐도 있고 충전구 닫힘, 트렁크 닫힘 이런 것들도 클릭 가지고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트렁크 닫힘 누르니까 트렁크 열리는 거 보셨고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정보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테슬라처럼 기어를 이거 갖고 조정을 하는 게 들어가 있나 보네요. 기어를 조정했을 때 연동돼서 이렇게 주변의 화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요. 세분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공조기 누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 테슬라랑은 살짝 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테슬라를 굳이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유저 편의성을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플리케이션을 상당히 많이 설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마이크로소프트 부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같은 것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단축키 같은 것들 빨리 누를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 현대차 안에서 쓸 수 있는 AI거든요. 이제 음성 AI예요. 창문 내려줘. 아까 전에 명령했던 거 이제 글레오라는 서비스인 거고요. 내비게이션인데 차선까지 나와 있는 거 보시나요? 내가 현재 뭐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몇 차선을 타야 되는지 이런 경로까지 되게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SDV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된 거고 차량에 있는 뭐 카메라라든가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로의 정보들이 이렇게 다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게 내비게이션에 차선까지 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. 진짜 실제로 양산이 이렇게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뭐 저거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라고 해서 저게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고 해요. 저것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겠죠.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SDV에 관심 많은 개발자분이 이렇게 많은지는 저 처음 알았어요. 플레오스 비클 관련된 분야거든요. 아까 전에 제가 개발자분께 질문 드렸지만은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 단계에 왔을 때 이제 라이다는 필요가 없다. 레이더와 카메라, 그 다음에 딥러닝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센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.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전기차를 아무래도 좀 중심적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SDV라는 게 단순하게 자율주행 뭐 이제 그런 걸로만 귀결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최종 순서로 넘어가서 레벨 5 단계의 자율주행이 됐을 때는 차량에 아무도 없이 그냥 차량 혼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결국에 최종적으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데이터 같은 것들이 다 연동돼서 자기가 알아서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결국 SDV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,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. 흔히 플릿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뭐 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까지, 그러니까 되게 중장기적으로 레벨 5 단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저 센터 디스플레이,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게 구글의 OS를 기반으로만 깔아둔 거지 개발은 현대차에서 다 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앱 같은 것도 호환이 안 된다고 했고, 그래서 현대차는 이번에 이 행사를 열면서 되게 많은 개발자분들 불러서 플레오 앱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,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오픈 API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저기 따로 부스를 차려놨거든요. 일단 그 이전에 지금 이 플레오스를 같이 시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띄실 만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삼성이 있습니다. 삼성. 갤럭시를 쓰든 아니면 집안에 삼성 가전제품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뭐 세탁기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가전제품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스마트띵스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모바일 같은 걸로 연동을 해서 내가 굳이 집에 없더라도 좀 더우면은 미리 에어컨 좀 켜놔줘,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 스마트띵스를 통해서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, 이 핸드폰 어디 있어 하고 위치 찾는 거, 이런 것까지 되는데 그 스마트띵스에 이제 현대차, 기아차까지 연동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내 차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, 내가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, 내가 주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집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게 이 스마트띵스였고요.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. 에픽게임즈. 포트나이트가 좀 유명하죠. 이 에픽게임즈도 같이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차량 내에서 포트나이트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TJ 미디어가 있습니다.
최근에 시승했던 비아디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노래방 기능 같은 거 깔아놔서 노래 부르고 할 수 있잖아요. 플레오스 커넥트를 활용해서 이 TJ 미디어 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노래방 마이크만 있으면은 노래를 할 수가 있다, 차 안에서. 그리고 저는 딱 보자마자 눈에 띈 회사가 하나 있어요. 야, 이거는 진짜 주행 중에 절대 못 하거든요. 나 급하게 돈 좀 붙여줘, 야 급하게 어디 송금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운전하면서 뱅킹 앱 쓸 수 있나요? 못 쓰죠. 신한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. 차량 내 이 신한은행 모빌리티 뱅킹 앱을 통해서 AI 은행원, 그다음에 대화형 U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문 찍거나 홍채 인식하듯이 그렇게 내 목소리 가지고 인식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. 저런 뱅킹 앱도 주행 중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공유 자동차 회사죠. 네, 소카도 나와 있는데요. 공유 차량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차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매번 차를 빌려서 탈 때마다 이 차에 뭐 내 체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도 변경을 해야 되고, 음악 같은 것도 뭐 내 거랑 뭐 블루투스 연결해서 들으면 되겠지만 뭐 어쨌든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 플레오스 커넥트랑 연동해서 만약에 내가 플레오스 커넥트 아이디가 있다, 내 핸드폰하고 이미 이 차량하고 완벽하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들고 차량에 다가가면은 문이 열리고, 그 다음에 이 플레오스 커넥트를 소카 앱하고 연동만 해놓으면은 차량이 알아서 시트 포지션도 맞춰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차량 관리는 덤이죠. 예, 차량 관리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플릿 보여드렸잖아요. 차량 관리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오늘 행사가요, 개발자분들을 위한 행사라서 저도 이해가 되게 많이 힘듭니다. 그래서 보도자료도 한 서너 번 읽어보고 미리 설명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, 갈수록 이제 실체가 조금 더 드러나겠죠.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고요. AAOS를 기반으로 한 저 플레오스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요,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리 버튼 아까 전에 그 액세서리 딱 꽂아서 쓸 수 있는 거, 뭐 물론 중국 시장에서 좀 본 것 같은 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은 물리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. 전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. 오늘은 딱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전달 드리면은 어떨까 싶습니다. 무엇보다 SDV, OS 이런 데 관심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들 오셔서 좀 저도 놀랍네요. 네,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